4월 2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5월 2일에는 오후 6시 40분에 별별 특강으로 남북 정상회담 분석과 그 이후 이런 주제로 별별 특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드루킹 사건을 이렇게 분석한 글을 주시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전 약속 없이 오시면 사실은 이렇게 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서서 그냥 자료만 받고 가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많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의견을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게 되면 이런저런 또 다른 논리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뉴스 브리핑에서 하고 또 다른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난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드루킹 게이트가요. 어제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김경수 보좌관도 아직 불러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현재 무슨 전화기 170개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33개의 전화기가 어떻게 됐는지, 검찰이 작년에 분석했다고 하는 8억의 김경수 자금 내역이 제가 볼 땐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드루킹과 김경수 간의 관계를 엮을 수 있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난 텔레그램이나 시그널의 그러니까 비밀 보안 문자 메시지의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 선관위, 청와대 민정실이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한 왜곡, 은폐 이런 시도들에 대한 조사는 아예 영원히 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상당히 뻔뻔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서울청장이라는 사람도 뻔뻔하고 검찰도 어제 영장을 다수 기각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뻔뻔하고 더 나아가지고 선관위도 뻔뻔하고 전부가 뻔뻔하고 청와대는 아주 뻔뻔 마왕이고 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입에 쳐달고 사면서 민주주의를 깔아뭉개는 행동들이 이 모든 것도 다 깔아뭉개고 언론 겁주고 통제하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과거에 이런 유사한 예가 있을 때 언론사를 덮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그래, 김경수, 드루킹이 뭐라고 언론사 압수수색을 몇 년 만에 시도하는 거 보니까 왜 그 뺏긴 태블릿 PC에 그리고 USB에 이루 담지 못할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까 두렵습니까? 견섭 기자가 들고 간 자료에 뭐가 복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껍데기만 돌려줬다 생각해서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히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국가기관에 언론이 빼딱하게 도전을 해서 미운 틀이 박혀서 그런 겁니까? 문 정권은 언론을 이렇게도 탄압하고 장악하고 왜곡시키면서
뭐가 더 아쉬워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까? 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요, 한번 중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본질을 좀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도표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드루킹 댓글 조작이 결국은 대선 부정이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자, 김경수와 드루킹이 경공모 조직을 가지고 대선에서 반기문,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등 주요 라이벌을 엄해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문재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기사에 대한 댓글을 조작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1월 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샀다 하지만은 지금 벌써 킹크랩 서버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도 여타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선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이 정권이 집권하기까지 과정에서 국정원 기무사 등이 동원되어서 댓글로 대선 부정을 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 무효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김경수와 드루킹이 이 두 사람이 대선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경공모 조직, 지금 회원을 보면 회원 숫자가 2,000명대라는데 또 회비에 보면 4,000명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거대한 조직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지시하고 한 사람은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지시 수행 관계는 이미 많이 없애고 지웠겠지만은, 그리고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전혀 가지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나 압수된 전화기 170대 컴퓨터, 무슨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정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몇 개 공개한데도 벌써 10여 건 이상에서 기사 주소를 찍어주고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런 패턴이 일단 있었다고 하고 김경수가 지시를 한 듯한 정황이 기사 주소로 나타나고 그리고 드루킹이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긴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게 몇 개가 드러났다 하면 실제로는 그것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수행되었는가라는 부분이 170개 전화기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압수한 컴퓨터나 태블릿 PC나 또 여타 구속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면 모두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핵심은요, 부정선거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권력기구, 검찰, 경찰, 선관위 등이 부정행위를 묵인, 덮어버리는데 사실상 권력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런 거를 묵살하는데 권력이 개입했다. 그럼 이 권력은 이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청와대 핵심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 지금 백은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확실히 드러났고, 그거를 감추려고 지금 며칠 날 도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났는지 날짜를
그렇게 둘러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걸 둘러댔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은우가 애초에 인사 문제로 변호사를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왜 민정비서관이 인사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냐? 말이 안 됐죠. 근데 드루킹 구속이 25일 날 때였고 백은우가 그 이후에 이 변호사를 만난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을 그렇게 감추려고 노력을 했냐? 청와대가 가급적이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변호사를 해줄 수 있을지, 그냥 인사 문제 때문에 만났다 하면 권력 개입 부분을 숨길 수가 있는데, 인사 문제로 만났다 하면, 드루킹 구속 뒤에 만났다 하면 이미 이때 오사카 총영사가 발령이 됐고 사실상 발표가 됐죠. 그리고 드루킹은 구속됐는데 인사 문제로 만났다고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3월 중순, 3월 말로 얼버무리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만났다라는 걸 인정을 했죠. 자, 이후에 뭐 하려고 만났겠습니까?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드루킹 사태를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없애버리려고,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드루킹 쪽에서는 우주급에 해당되는 스텝이라는 도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당신 입 좀 다무시오 라고 한 거죠. 근데 도라는 사람은 창피하니까 청와대가 자신에 대한 인사 문제를 물어봤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청와대가 날짜를 속였다고 이제 한번 들고 받은 거죠. 자, 그러면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모 관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죠. 자, 보통은 선거판에 동원되는 이런 조직은 돈인데 이 조직의 특징은 돈 아닌 정무직 요구가 지금까지는 드러났습니다. 또 돈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드루킹이 김경수와 이 정권을 협박을 한 거죠. 공모가 없었으면 협박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충분한 돈을 줬다면 아마 돈으로 떼아라 됐을 거니까 협박을 할 근거도 좀 약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들은 경선에 온라인에서 동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김경수가 찍어준 기사 주소대로 조작도 했고 집권 후에도 수많은 문정권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여론 조작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은폐 행위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정황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김경수, 드루킹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었다라고 한 말에서 이미 거짓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백은우의 반복된 거짓말에 의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자,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놓고 찝찝한 일을 해놓으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돌통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긴급 체포 후에 드루킹은 심경 변화를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볼 때 보통 이런 드루킹 같은 친구 무슨 뭐 비결이 어떻고 잠이 두수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철학이 어떻고 하지만은 이런 친구들 보통 잡히고 나면 쫄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빨리 나가야지. 권력에 내가 붙어봤자 뭐 하겠나. 그래서 최소 형량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마치 권력이 밀어붙이는 대로 보수층이 여론 조작을 한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실질적으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조작해주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언론에 드루킹이 자신의 새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마치 사이비 교주나 브로커처럼 이야기하는데 나가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럽니다.
그 기자회견하기 전에요. 드루킹, 당신은 나중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잡혀갔을 때 진실을 밝히는 게 낫다라는 점을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 잘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속죄하고 사면 받는 기회를 택하느냐. 이번에 당신이 기어 나왔봤자 나중에 또 갑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재수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조작, 왜곡에 동원된 사람들 나중에 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100% 감방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문제는 이제 대선에 부정을 했다 해서 결론은 대선 부정 은폐에 국가기관이 동원되었다. 증거인멸, 해유, 수사방해 지연을 한 정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접견까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드루킹 게이트로 가고 있다. 미국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당사에 괴한이 침투해서 도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직접 닉슨이 그 도청을 하려고 했던 공작팀에게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걸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닉슨은 아는 사실을 거짓을 말했고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닉슨이 대통령에 쫓겨나고 사법 처리를 받으려다가 후임 포드가 사면을 해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대선 부정은 이 사람들이 이제 6개월 끝났어요. 지금 드루킹이 선거 부정을 했다고 고백을 해도 처벌 못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사형을 당할 만한 연쇄살인범도 내 누구 죽였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는 아직 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선거 부정 은폐에 국가기관이 동원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 선거 부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범죄고 누가 그 국가기관에게 명령을 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게 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요. 야당은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싸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국가기관의 이런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이 은폐 행위, 여기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부분을 집중 투쟁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검찰, 경찰이 기어가고 있어요. 드루킹이 구속된 지 한 달인데 휴대전화도 지금 김경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고 그리고 충분하게 조사해야 될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이 짜고 치는지 아니면 이 마당에 서로가 엇박자 나는 것이 권력 핵심이 원하는 길이라고 판단하는지 압수수색에도 시각차가 있어가지고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경수 보좌관 한 씨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청이 냈는데요. 검찰이 대부분을 기각하고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영장만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법원은 그것만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검찰까지 나서서 경찰하고의 사이가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개노릇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일에 대해서 이제 경찰도 검찰도 둘 다 갱적으로 알아서 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찰이 TV조선의 수습 기자가
태블릿 PC나 USB를 훔쳐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에 형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번 하고 이후에 방치하고 있다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사라져가고 한 사람이 3번씩이나 출입을 하면서 자료를 훔쳐가고 3층에 있다는 좀 이상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뒤늦게서야 마지못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V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의 버금가는 속도로 다른 김경수 전화기도 뺐고 김경수부터 보좌관하고 분리시켜서 지금 둘 다 같은 시간에 따로따로 불러서 말을 못 맞추게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수는 보좌관을 잘랐다 했는데 보좌관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돈을 500만 원을 주인인 의원 모르게 받은 보좌관을 아직까지 자르지 않고 있다면 김경수는 보좌관을 자를 경우 뭔가 보좌관 입에서 중대한 폭로가 터져 나올까 봐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건요.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의 공모에 의한 선거 부정에서 검찰, 경찰, 선관위 등이 총동원된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민정실이 지휘한 일종의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 부정 은폐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습니다.